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심우정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은 같은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수사의 본령이다. 이렇게 검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평가하십니까? 모든 수사를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마저도 이 자리에서 국민 면접을 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모든 사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인식하시니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총장이 돼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결기를 보이셔야지. 여전히 지금 선배들이 한 거랑 똑같은 행동, 똑같은 태도로 이 자리에 임하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총장이 되고 나서는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뒤 봐주려고 하는 검찰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때 그 심우정과 지금의 심우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혹여나 검찰총장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수사를 공정하게 받을 용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사 받을 용이 있어요? 저를 검사들의 그 직무 관련 범죄가 있다면은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고 수사를 그렇게 받을 의지가 있냐고요, 적극적으로. 물론입니다. 네. 만약에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법, 위헌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국회가 탄핵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입니까? 잘못이 발견되면요. 잘못이 발견됐다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이 정도도 답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특활비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특활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검찰의 특활비는? 수사 정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네. 부분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정보를 합니까? 범죄 첩보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수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첩보 수집, 내사 단계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법에 돼 있냐고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첩보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활비를 쓸 수 있는지 한번 근거를 대보세요. 자, 그 다음에 특활비 어디다 씁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에 쓰자는 말씀이 이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냐는 말씀이신가요? 어떨 때 특활비 쓰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크웹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네, 마약 수사 빼고 다른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범죄자들이 해외에 있거나 그러면은 추적을 네. 위해서도 특활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특활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돈들은 꼭 기밀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나머지 누구한테 비용은 누구한테 기밀을 요하는 겁니까? 검사들 빼고 모든 사람에게 기밀을 요하는 돈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특활비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해서 썼다라고 하면 횡령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위원님 말씀만 듣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의 항목 자체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특활비가? 수사 기밀 또 정보 수집 등이 필요한 분야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건 맞아요? 딱 거기만 쓰게? 이것도 답을 못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냐고요. 특활비의 용도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제한되어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을 유용하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활비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횡령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 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횡령 금액을 서로 나눈 것은 공범 간에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횡령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 판결이 있었던 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제대로 안 쓰면은 횡령죄가 성립하고 만약에 후보자가 그렇게 쓰면 후보자에게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겠죠. 잠깐 화면 보시죠. 여기 말고요. 앞에 보여주세요. 네, 이거 말고요. 네, 자 보니까 동부지검장 시절에 1억 2,781만 원을 사용했어요. 2021년 9월 달에. 이때 보니까 그 추석을 앞둔 시점이고, 이 무렵에 1,16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17개의 돈 봉투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줬다라고 되는데, 이거 어디다 썼습니까? 이때 무슨 수사 있었어요? 연중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수사가 있었는데 이때 집중해서 주나요?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설 연휴 2022년 1월 설 무렵에 1,350만 원을 현금 인출했었어요. 이때 어디 썼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 다음 당시에 보여주시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아까 마약 수사했죠. 마약 수사는 2억 원이 지금 특활비입니다. 배정된 게. 여길 넘어서서 썼으면 횡령죄예요. 그리고 형사부 등 수사 지원 50억인데 이걸 넘어서 썼으면 횡령입니다. 여기서 어디다 썼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항목대로 썼어요? 특활비에 그런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 대검에서 올 때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란데요. 검찰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고 해보세요. 틀림없이 국고 손실로 기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 기소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과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특활비를 이렇게 써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검찰청장 후보자가 얘기했으니 앞으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세부 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내려오는지를 모른다 할 뿐이지 특활비의 용도에 맞게 수사나 정보 분야에 어떻게 씁니까? 모르는데 한국별로 어떻게 써요?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별로 쓰냐고요? 내려오는 한국을 모르는데. 아니 대검에서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면은 그 분야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후보자님, 예. 특활비 어디에 썼냐 그러면 참 시원하게 답변하기도 깝깝하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보통 떡값을 수사를 검사들이 하죠. 근데 특활비로 검사들 떡값 내리고 삼겹살 사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쓰기도 하죠. 명절 때 왜 특별하게 이렇게 그것도 현금으로 돈봉투 만들어가지고 돈봉투를 내립니까? 그거 떡값이잖아요. 추석 때 설 때 수사 잘하라고 돈봉투에 넣어서 줍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위원장님 수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중 근데 왜 하필이면 명절 때 몰아서 그걸 줍니까? 3, 4배씩 명절 때도 수사가 진행되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님, 예. 본인은 추석 때 설 때 고향에 안 가요? 안 갔어요 지금까지? 계속 수사했어요? 추석 때는 고향에 갑니다.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이 추석 때 설 때 다 근무합니까? 출근해서 다 수사합니까? 본인들은 고향 안 가요? 검사들은? 고향 갈 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특활비 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아니 검사들이 특활비를 수사나 이런 곳에 쓰지 그 외에 뭐 자기의 무슨 생활비나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제가요 국정원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 야당 간사로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장 하면서 다 봤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 정부 공개 청구해서 받은 세금 도둑 잡아라 이런 프로그램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삼겹살 사주고 떡값 주고 한 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저희가 예산 결산 심사할 때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명세서 못 내면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 전에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알으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지금 수년에 걸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을 좀 저희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자, 이모 서울지검장이 검사들한테 봉투 나눠줘 가지고 적발된 적 있죠? 그 특수활동비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본인은? 네,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싹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하고 김승원 간사님, 지금 주진우 의원님이 자리를 비워서 유상범 간사님하고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간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발언하고 그냥 자리에 없으면 그냥 건너뛰고 했는데 요청대로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